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세곡동에 개업하고 있는 박진이라고 합니다. 그 바른정치과 개업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개업한 지 2012년 그때 개업했으니까 그때부터 거의 1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MT를 사용한 거는 2011년부터 사용을 했고, 그래서 실제 사용한 건 거의 한 15년 정도 MT로만 거의 근간 치료를 거의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까지 겪었던 어떤 그런 케이스들을 또 공유하고 또 그러니까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궁금하시는 점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서 MTA가 이런 점이 좋은 것도 있고 또 어떤 점에서 또 한계가 있구나 이거를 좀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거는 올소 MT나 레트로 MT가 참 재료가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재료가 좋고 실제로 썼을 때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데 하지만 임상이란 거는 그 재료가 좋다고 그 재료가 좋은 것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것 또한 또 같이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MTA를 하면서 이제까지 어떤 성공했던 거 그리고 좀 많은 장점들과 또 하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번 케이스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좀 같이 좀 그것들을 좀 알게 되고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올소 MT 근간 적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고 이게 그리고 또 충전 시간 단축 노하우 없나요?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처음에 할 때 아무래도 기피콘을 이렇게 하던 걸 항상 하시던 분들이 MTA로 갑자기 충전을 하게 되면 일단 방법 자체가 다르니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GP콘을 할 때는 훨씬 빨리 되는데 MTA로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어떤 임상을 할 때 어떤 그런 점들이 좀 부담이 되고 좀 MTA를 쓰는데 좀 어렵게 느껴지는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요거는 일단은 그 처음에 MT를 배울 때 그 기본 세미나에서 베이직 세미나에서 배우는 어떤 그 PPT인데요. 보면은 보통 이제 MT를 넣고 MT가 그 근관내에 있을 때 컴퓨터를 워킹 렌스까지 넣은 상태에서 그다음부터 돌려라. 이렇게 보통 많이 배워요.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10번 정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밑에가 이제 딱딱한 느낌이 느껴진다. 그래서 점점 태핑하다 보면 글래스 태핑 센스라고 해서 유리판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설명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올라가서 최소한 5mm 이상 에피컬 플러그를 형성을 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하다 보면은 물론 이게 맞는 설명이긴 한데 임상적으로 적용할 때 좀 약간 부딪히는 점들도 있고 또 좀 약간 약간 요게 전체로 맞는 설명이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그 구분해서 그 단계를 좀 구분해서 좀 이걸 좀 개념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위에 이제 플러그로 이제 MT를 다져 넣는 게 마지막 일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MT로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머릿속에 개념화되어 있는 제가 10년 동안 이제 하면서 MT는 이렇게 그 근관 내에서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된다라고 제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그려봤어요. 좀 약간 좀 그린 게 좀 잘 그리지 못했지만 보시면 이게 이쪽 부분이 치근단 공 부분이고 이 위에 부분이 이제 코로나 부분, 크라운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이게 루트 안에 있는 이 근관 부분을 제가 이제 형성화했어요. 요거는 이제 제 머릿속에 상상화된 이미지는 어떤 컨셉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처음 이제 오리파이스 부분에 MT를 이제 넣어놓고 MT를 이제 거기다 옮겨놓고 캐리어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MT를 옮깁니다. 그래서 MT 분말들을 이렇게 위로 밑으로 옮기죠. 요게 이제 MT 그 분말들, MT 그 믹스된 분말들이라고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옮겨지는데 보통 이 MT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옮길 때 이걸 오리파이스에 놓고
그 컴팩터라든지 아니면 핸드 파일 같은 걸 이용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밑으로 지금 안으로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요렇게 좀 이렇게 MTA가 분말이 약간 아직 좀 빽빽하지 않게 약간 헐겁게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컴퓨터를 끝까지 워킹 렌스카에 넣고 회전을 한다고 해도 이게 끝에 부분에 에피칼 플러그 형성이 안 돼요. 이 상태는 절대.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 좀 파일이나 컴퓨터를 넣었을 때 좀 빡빡하다, 빽빽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까지 MTA가 좀 가득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를 이 에피칼 쪽에 넣고, 에피칼 워킹 렌스까지 넣고 회전을 돌려야지, 그래야지 에피칼 플러그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 넣고 뭐 계속 뭐 처음부터 한 번 넣고 한두 번 그 캐리어로 MTA를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그 컴퓨터로 갖다가 위아래로 몇 번 한 다음에 그냥 공식대로 위아래로 몇 번 한 다음에 그냥 컴퓨터를 여기다 넣고 컴퓨터를 여기다 워킹 렌스까지 넣고 그냥 돌리다 보면은 너무 너무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10번, 20번 해도 막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물론 빨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간이 좀 좁은 경우에는 한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한 네다섯 번, 대여섯 번만 해도 충분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해도, 이거 왜 이렇게 안 끝나? 뭐, 한 10분, 20분, 한 30분까지도 막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끝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금관이 일단 좀 넓은 경우에, 넓어서 처음엔 넣어봤는데, 좀 컴퓨터를 좀 워킹했을 좀 넣고, 좀 MT를 넣고, 이제 여기 컴팩터를 넣어봤는데, 너무 헐겁다 싶으면은, 아예 이 위에 오리파이스 부분에 컴퓨터를 넣을 때부터, 회전 상태로, 그냥 회전을 한 상태로, 그냥 오리파이스 부분에서부터 그냥 에피칼까지 그냥 쭉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 위에 있는 MTA 분말들이 밑으로 좀 잘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고, 근데 요거는 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한 몇 케이스 정도는 그냥 원래 표준 방법대로 그냥 처음부터 컴퓨터를 에피칼까지, 워킹레스까지 넣고 돌리는 방법을 계속 사용하셔서 하는 걸 처음 해서, 이 정도면은, 감이 이 정도, 이럴 때 이 에피칼 플러그가 형성되고, 이 정도 감이구나라는 걸 좀 느끼신 분들이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헐겁구나 싶으면은, 위에서부터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넣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좀 이게 근간 자체가 너무 처음부터 오픈 에이펙스고 너무 그럼 근간 치근 단공이 좀 넓은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저는 파일을 좀 굵은 파일을 사용합니다. 아예 그냥 핸드 파일, 그냥 35번이나 40번 이런 굵은 파일. 어떤 경우에는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45번 정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핸드 파일을 사용해서 위에서부터 일단 왔다 갔다 좀 해요. 그러면은 그 핸드 파일이 약간 어떤 플로어 같은 역할을 하면서 위에 있는 그 오리파이스 부분에 있는 MTA들을 좀 더 근단공으로 집어넣는 근단공을 좀 많이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좀 합니다. 근데 이때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그걸 하면서 막히지 않게 에피칼 플러그가 좀 막혀버리지 않게 좀 그 감각을 잘 보면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걸 할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 성형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중간 성형할 때 위쪽 부분, 중간 부분에 어떤 바틀렉이 있으면 안 돼요. 중간 부분에 바틀렉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컴팩터를 돌리면서 한다. 그러면 그 중간 바틀렉 부분이 막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중간 성형을 할 때 위에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넓고 위에가 넓고 밑에 쪽이 좁아지는 밑에 치근당공 쪽이 바틀렉이 되게 이렇게 좀 근간 성형을 잘 하고 제가 말했던 방식으로 그래 봤을 때 이게 빽빽하지 않고 MTA가 지금 분말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싶으면은 위에서부터 컴퓨터를 사용해서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굵은 파일을 사용해서 MTA를 일단 에피칼 쪽으로 보내는 걸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걸 빨리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MTA를 분말을 이제 치근단 공 쪽에 그쪽에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좀 빽빽하게 MT가 좀 빽빽하게 돼서 요 정도면은 이제 컴팩터를 넣어서 회전을 돌리면은 에피칼 플러그가 형성되겠다 싶은 그 정도 느낌이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컴퓨터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 말했던 게 MTA를 치근단 3분의 1로 옮기는 게 요 단계를 먼저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근관 성형이 미리 잘 되어 있어야 하고 바틀렉이 위에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넓은 근관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번, 35번, 25번에 35번 핸드 파일을 사용하시면 좀 더 빨리 됩니다. 근데 컴팩터도
컴팩터의 크기도 사실 재보면은 25번 정도, 파일 25번 파일 사이즈 정도인데, 근데 그 컴팩터보다 핸드 파일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잘 되더라고, 제가 임상했을 때. 왜 그런가 했더니, 뭐 어차피 컴퓨터나 핸드 파일이나 둘 다 그 사이즈는 비슷한데 25번 그 파일이 좀 더 이렇게 스티프니스가 좀 더 강해서 그래서 그 분말 같은 게 좀 더 잘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좀 분말이 잘 들어간 상태에서 분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 이게 좀 빽빽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컴팩터를 넣어서 돌리면은 좀 더 형성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컴팩터를 이용해서 측은단 부위를 밀폐시키는데 이게 밀폐되는 원리는 그 바틀렉 동그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 고속도로 같은 데서 갑자기 길이 좁아지거나 할 때 길이 좁아질 때 갑자기 차들이 갑자기 못 나가서 갑자기 막혀버리는 차들이 많은 차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길이 4차선에서 1차선을 좁아진다든지 사고가 나서 앞에가 1차선으로 좁아진다든지 해서 길이 좁아지면은 그쪽으로 가던 차들이 다 못 가고 막히잖아요. 뭐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일단 밀폐를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어떤 병목 현상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되고 나서 이제 2단계로 화학적 밀폐는 이제 MTA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경화가 됩니다. 이게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형성되고 이게 점점 굳어지는 과정이죠. 이렇게 MTA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시멘트잖아요. 그냥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뭐 건축물에 사용하는 시멘트를 여기 와서 사용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건데 그 시멘트가 물과 이제 반응해가지고 경화가 되면서 이쪽이 이제 어 완전 밀폐되는 화학적으로 밀폐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첫 번째로 물리적으로 밀폐가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 이제 화학적으로 완전 경화가 돼가지고 완전 딱딱해지는 이런 형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고 근데 이게 1단계 물리적 밀폐만 되더라도 일단 그 물이 들어오거나 이게 다른 외부 물질이 들어온 거는 막습니다. 일단 왜냐면 여기서 일단 뭐 어느 정도의 물은 여기서 흡수하면서 여기서 이제 같이 경화 반응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물리적 밀폐만 돼도 물이 들어가는 걸 막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화학적으로 밀폐돼서 완전히 막아지는 거. 요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 에이펙스나 넓은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넘버 25번이나 35번 핸드 파일들을 주로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 위에는 그 MTL을 밑으로 집어넣는데 이때 오픈 에이펙스가 큰 경우가 있어요. 치근단공이 아주 넓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이 25번이나 35번 핸드 파일을 사용하더라도 이 핸드 파일이 이 에픽달 포함에 치근단공을 넘어가지 않게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잠깐만 전화기 이 치근단공을 넘어가기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요 물론 MTA가 에이펙스를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래도 너무 많이 넘어가 버리면은 요 재료 자체를 너무 많이 넣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MTA 한 통 다 썼는데도 안 되더라. 한 두 통을 썼는데 두 통을 써서 이게 밀폐가 되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하다 보면.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핸드 파일을 워킹레스 너무 넓은 경우에, 아주 이게 그 근단공이 아주 넓은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그 핸드 파일을 요 정도까지, 여기 거의 워킹레스 바로 직전 정도까지만, 여기까지만 딱 가게,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 정도까지만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게 하다가 잠시 이걸 워킹레스를 넘어가게 핸드 파일 쓰다 보면은 약간 이게 성기게 여기가 좀 에피칼 플러그이 좀 형성돼 있는데 그걸 뚫어버리고 여기를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여기 에피칼 플러그를 만들 때 여기를 약간 넓은 공간의 경우 에이펙스가 아주 넓은 경우에는 여기 전까지 워킹에서 전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한참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여기가 어느 순간 보면 약간 딱딱하다 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너무 세게 막 그걸 밀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 막 밀어버리면 여기 잘못하면 넓은 공간의 경우에 여기 빠져나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막 밀어버리지 말고 살짝 좀 저항감이 느껴지나 어느 정도 벽이 약간 느껴지나 조심조심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픈 에이픽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에피칼 플러그 형성하는 게 그게 좀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오픈 에이펙스가 보통의 어떤 치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MTA가 다 넘어가도 괜찮아요. 임상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가 거의 뭐 MTA가 이렇게 많이 넘어가가지고 무슨 MTA 위에
임플란트가 있냐 이런 소리도 들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이게 많이 MTA가 넘어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넘어가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치조 신경이 근접한 경우. 하치조 신경 물론 이게 MTA가 이게 파우더로 돼 있고 해서 이게 뭐 리퀴드가 아주 흘러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막 흘러가서 치근당 그 하치조 신경까지 막 가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하치조 신경이 아주 근접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7번이라든지 혹은 8번 같은 경우를 엔도하는 경우에 아주 여기에 근접해가지고 이게 넘어가면 왠지 하치조 신경에 이게 갈 수도 있겠다 싶은 경우에는 최대한 넘어가지 않게 조심해서 약간 언더필링 한다 싶게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해서 이게 넘어가서 이게 혹시 하치조 신경에 정말 이게 뭐 좀 닿는 건 괜찮은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많이 넘어가서 하치조 신경을 닿으면은 이게 경화가 되면서 이게 pH가 높아지기 때문에 하치조 신경에 어, 신경 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 넘니스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치조 신경이 아주 근접한 경우에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걸 좀 명심하시고 오픈 에이피스 같은 경우에 좀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다시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단계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이 에피칼 플러그 형성될 때 어, 어떤 경우에는 이게 한 번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워킹 레스까지 이렇게 컴퓨터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한 2, 3mm가 확 에피칼 플러그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에피칼 플러그 정말 끝에 워킹레스 끝부분에 조금 형성됐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케이스마다 다른데 보통은 한 1, 2mm 정도 이렇게 딱 형성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워킹레스가 한 20mm였으면 갑자기 한 20mm짜리가 한 18mm가 돼버려요. 19mm나 18mm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 에피카 플러그 형성되고 그 다음에 또 넣으면 한 2mm 정도 또 올라가고 또 넣으면 한 2mm 정도 올라가고 이렇게 이게 막 0.5mm, 뭐 0.3mm씩 이렇게 그 에피카 플러그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한 1mm, 2mm 이 정도 많은 경우가 3mm까지도 한 번에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에피카 플러그 처음에 워킹에서 20mm였는데 갑자기 15mm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건 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20mm였다가 15mm, 한 5mm 정도 갑자기 올라가 버린다. 그거는 뭐 중간에 막혀버린 경우에 중간에 이런 데서 미들 서드에서 갑자기 여기에 뭐가 MTA가 막혀가지고 이게 안 넘어가는 경우, 이쪽 워킹레스까지 안 간 경우. 그래서 여기 중간에 여기는 비어버리고 이게 그 에피칼 쪽은 비고 이 중간 쪽이 MTA로 막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1, 2mm 정도, 1, 2mm 정도 확 올라온다. 아니면 뭐 많은 경우는 한 2, 3mm, 2, 3mm까지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에피칼 플러그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고. 이제 또 물어보시는 것 중에 레트로 MTA 적용 후 5분에서 10분 지나도 물에 씻겨 나가요. 또 MTA 치료골에 사용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레트로 MTA를 많이 사용하는데 뭐 인레이를 하고 나서 이거 뭐 이렇게 아무래도 좀 신경에 가까운 거, 뭐 펄프에 좀 가까운 것 같아서 레트렌트를 좀 베이스로 좀 깔아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단 좀 알아두셔야 할 게 초기 경화와 최종 경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트로 MTA는 3분 만에 초기 경화를 하고 올스 MTA는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종 경화는 한 24시간. 올스 MTA는 올스 MTA도 똑같이 한 24시간 걸린다고 해요. 이게 최종 경화가 거의 한 95% 이상 경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95% 이상 경화됐을 때 이런 경우인데 이 초기 경화, 최종 경화의 차이가 뭐냐면 초기 경화가 됐을 때 일단 어느 정도 형태는 잡혀져요. 초기 경화 됐을 때 되는 순간 이게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어느 정도 형태가 잡히는데 강도가 좀 낮습니다. 강도가 낮아서 그러니까 레트렌트를 적용하고 지금 잘 안 된다는 경우가 아마 램트를 적용하고 보통 뭐 핸드피스를 쓴다든지 하이 핸드피스를 써가지고 이렇게 물을 막 뿌리고 좀 그 근처에서 프랩을 하다 보면은 레트렌트가 한 반이 다 날아가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씨 뭐야 이거 했는데 뭐 해가지고 다시 레트렌트를 다시 적용하고 막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건 초기 경화가 됐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경화가 됐을 때는 핸드피스 정도의 강한 압력의 물이나 이런 걸 하면은 그 약간 좀 많이 좀 떨어져 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치아에 약간 와동같이 형성돼가지고 좀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핸드피스를 해도 잘 떨어져 나가지가 않은데 약간 와동 같은 게 안에 움푹 들어가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좀 바깥쪽 부분에 좀 이렇게 좀 많이 노출돼 있는 그런 쪽에 레트로 MT가 있으면은 물만 해도 이렇게 물하고 이렇게 핸드피스를 해도 쉽게 씻겨 나가버리고 아니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환자분을 좀 보내서 그 임시 재료를 채워놓고 환자분 보내놓고 한 2, 3일 있다 오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프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 2, 3일 정도 있다 오시면은 그때는 완전히 최종 경화가 되기 때문에 강도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그때는 프랩을 하더라도 거의 프랩할 때 그냥 약간 치아 깎여 나가는 느낌으로 MTA가 깎여 나갑니다. 그래서 어, 아까 뭐 레트로 MT를 하고 한 5분, 10분이 지나도 씻겨 나가서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은 그냥 아예 한 2, 3일 정도 후에 불러서 그때 하시는 게 나으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치조골 반응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제가 많이 경험한 바로는 MTA 오버필링을 해도 항상 골 치유 반응은 항상 좋았습니다. 이 MTA 오버필링 때문에 뭐 골이 뭐 나쁘거나 이런 건 없고요. 골 치유 반응이 나쁘거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뭐 치조골 반응은 괜찮다. 근데 그 MTA 제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 중에 MTA를 치조골 이식제로 사용하려는 연구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상용화된 MTA 골 이식제는 없습니다. 근데 MTA가 치조골 이식제로 사용되려면은 좀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pH가 좀 높아지면서 뼈에 좀 그 경화 과정에서 뼈에 좀 안 좋은 치조골 이식제로 사용해서 하면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아직은 MTA 골 이식제가 확실히 뭐 이렇게 상용화된 건 없고 지금 연구 중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다른 MTA 제품들과 차이점. 이거는 그, 아까 송기태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던 것들도 많이 있고 한데, 저거는 이제 임상가로서 느끼는 어떤 그 차이점들을 좀 설명해주면, 일단 저는 MT를 일단 금간 내에 토탈 필링을 하는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러형 MT는 일단은 맞지가 않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실러형 MT는 일단 약간 묽잖아요. 이렇게 MT 자체 묽기 때문에 강도가 일단 좀 낮고 또 하나는 길이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그 옛날 실러처럼 잘못하면 이게 잘못해서 금단군까지만 딱 길이 조절될 수가 없고 이게 밖으로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이게 아까 말했듯이 뭐 하치조 신경에 가깝거나 하면은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확실히 막혀지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에피칼 플러기 확실히 막혀지면서 이게 나중에 굳어야 되는데 계속 밑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실내용 MTA는 일단 맞지 않고요. 그 MTA로 토탈 필링 하실 분이라면 맞지 않고 그다음에 파우더 MTA가 좀 많은데 파우더 MTA 중에서 올스 MTA나 레트로 MTA를 사용하는 경우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오래된 회사이고 가장 최초로 나온 그 MTA 제품이고요. 그 올스 MTA를 이용해서 근관내 단독 충전을 하는 게 시작됐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서양에서도 이런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올스 MTA는 뭐 실험적으로 한두 케이스 뭐 하는 정도 뭐 근관내 충전을 다 하는 게 뭐 한두 케이스 뭐 케이스 리포트 발표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한두 케이스 할까 말까였는데 거의 2007, 8년, 2009년 그때부터 거의 올스 MT를 거의 근관내 충전해서 단독에서 충전하는 건 올스 MT로 했던 게 거의 처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임상적인 케이스가 가장 많아요. 만 케이스 이상. 뭐 모든 사람을 합하면 몇만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그 중금속 함유량이 제일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제일 처음 나온 게 프로루트 MTA인데 프로루트 MTA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지만 그거에 비해서 장점을 보자면 중금속 함유량 뭐 몸에 안 좋은 뭐 니켈, 크롬 뭐 이런 어떤 중금속 함유량이 가장 적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스 MT를 올스 MT나 레트로 MT를 제가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MTA 근관 내 충전의 누적 경과가 궁금하시다. 라고 많이 물어보신데,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뭐냐면, 어, 뭐 크게 신경치료, 그러니까 근관 치료를 하면서 어떤 환자분들에게 느끼는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요.
그냥 MT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의뢰된다. 의뢰 MT로 필링하고 나면은 의뢰 뭐 환자들 이렇게 괜찮아진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그런 자신감이라고 할까? 그런 의례적인 거라서 의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스트레스 많이 받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케이스들에서 그 MTA로만 충전을 해도 안 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 케이스들이 제 전체 통틀어서 15년 뭐 임상 통틀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몇 케이스 그렇게 아주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들은 이따가 왜 안 되지? 왜 MTA 근관 내 충전으로만으로 해결이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왜 그랬는지 제가 이렇게 밝히게 된 그 과정들을 보면서 알게 되실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MTA 근간 충전이 GP콘 충전과 장기 성공률을 비교해서 논문은 아직은 부족합니다. 확실하게 논문 뭐 에비던스 베이스로 해가지고 뭐 GP콘에 비해서 MTA가 훨씬 낫다 이런 거는 아직 연구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지만 제가 인상적으로 느끼기에는 일단 예후가 좋다. 하이드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형성하고 높은 pH 밀폐성 덕분에 장점이 좋은 것 같고 두 번, 세 번, 네 번 만에 거의 근관집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지피콘으로 공중보건이 때나 이럴 때 지피콘을 했었는데 그럴 때 보면은 근관성형까지 하고 나서 언제 충전을 할지를 몰라요. 근관성형까지 하고 나서 맨날 페이퍼 포인트를 막 해봐서 뭐 피가 안 나올 때를 해야 된다라든지 뭐 페이퍼 포인트를 찍고 나서 냄새가 안 날 때, 뭐 나쁜 냄새가 안 날 때 뭐 근관 필링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근간 필링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 근간 성형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그, 집콘을 할 때. 그런데, 일단 MT로 할 때는, 일단 어느 정도 성형은 물론 잘해야 돼요. 근간 성형을 잘해야 되는데, 근간 성형 잘하고 나서, 식은땀 반응이 좀 안 좋다든지, 뭔가 봤을 때, 좀 뭔가 피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많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약간 뭐 피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MT로 필링하고 나면 의뢰 좋아지겠거니라는 어떤 좀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한 두 번, 세 번 만에 그냥 무조건 의례적으로 그냥 근간치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감별 진단이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그래서 지피콘으로 충전을 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서 만약에 결과 안 좋다. 어느 정도 있다가 봤는데 며칠 또 왔는데 환자가 계속 뭐 아프다고 한다. 그러면은 리엔도를 고려해봐요. 리엔도. 이거 근간 충전이 잘못됐나? 근간 성형이 또 잘못된 건가? 다시 리엔도를 하고 해야 되고 뭐 몇 달 있다가 다시 또 뜯어내서 다시 또 리엔도를 하고 또 리엔도를 하고 이게 뭐 끝나는 게 없습니다. 약간 뭐랄까 뭐이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 근간 내 충전 과정에서의 어떤 그 확실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이걸 다시 한번 해본다든지 근간 성형을 또 다시 해보고 근간 성형이 근간 성형 문제가 아니었나? 뭐 근간 장애 문제였나? 그래서 다시 근간장을 판단해보면서 다시 근간 성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그 치료의 끝이 없고 계속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 모든 치료 과정을 리뷰해가지고 다시 리엔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MTA로 필링을 하면 그 공간의 필링에 대해서는 이거는 끝났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제 다른 것을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감별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임상적으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MTA 근간 충전의 단점이라면 일단 처음에 할 때 새로운 근간 충전 방법을 좀 익혀야 하기 때문에 좀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GP폰으로 하시다가 MT를 하다 보면 어쨌든 새로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재료는 완전한데 하지만 임상은 불완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사실 GP콘으로 하든 뭐 MT를 하든 똑같을 것 같은데 재료는 사실 MT 재료는 뭐 완전 완벽할 수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해결하기는 좀 쉽지 않은 점이 있다. MTA 근간 충전만이든 뭐든 간에 근간 내 충전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단점 이건 뭐 GP콘도 마찬가지인데 근간 성형이 일단 돼야 돼요. 뭐 근간 성형이 되고 근간 확장이 되고 나서야 그다음에 MT 충전이 되든 말든 하지 근간도 못 찾고 근간 성형도 안 되는데 MT 충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싱 캐널 같은 경우 캐널을 못 찾았는데 MT 충전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뭐 될 수가 없고 복잡한 근관계 뭐 예를 들어 부근간 이것도 미싱 캐널의 일종이죠. 부근간 같은 게 있다면은 그거는 뭐 그걸 찾지 못했는데 MT로만 충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되고 크랙차 크랙이 가 있는 건 MT를 충전한다고 해도 그래도 계속 아프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뭐, 아까처럼 그, GP콘이랑 MTA 충전에 대해서 어떤 비교한 연구나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게, 비교 논문이나 이거, 이런 게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챗GPT 답변으로는, 소규모 임상 관찰 연구에서 MTA 옵츄레이션도 거타파차 실러와 동등하거나 약간 우수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타파차보다 GP콘보다 조금 우수하거나 약간 동등한 경향을 보인다. 소규모 연구에서는. 그러나 대규모 연구 RCT 비교 RCT 수준의 강력한 논문은 현재까지는 부족하다. 즉 에비던스가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표준 치료인 지픽폰 실러의 장기 성공률과 MTA 단독 옵트레이션 장기 결과를 직접 비교할 만큼 충분한 강력한 에비던스는 아직 없음. 즉 현재까지는 MTA 옵트레이션은 가능하고 유효하지만 표준 치료로 확립되었다 정도의 강한 장기 임상 증거는 부족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 저도 뭐 이렇게 얘기는 에비던스가 확실하진 않다. 요거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MT가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처음에 이제 MT를 충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리엔도 어떻게 하나요? MT를 했는데, MT 해서 뭐 좋다. 뭐 MT 해서 좋은 건 알겠는데, 안 되면 어떡하냐? MT 했는데 다 되는 건 아니지 않냐? 물론 무조건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럼 리엔도를 해야 되는데, MT로, 시멘트로 막아놨는데, 그걸 리엔도 어떻게 하냐? 라는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이제까지 하면서 리엔도를 했던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사실. MT로 리엔도를 했던 케이스가 진짜 거의 없어요. 이따가 뭐 리엔도, 그러니까 물론 다시 리엔트리를 해서 미싱 캐널을 찾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은 있긴 하지만 이제까지 리엔도를 했던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러면 또 반문하실 수 있는 게 MT로 충전하고 나서 문제가 생긴 적이 그러면 한 번도 없냐? 그건 아니에요. MT를 충전하고 당연히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리엔도를 한다고 해봤자 해결되지 않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썼어요. 이거 이따가 케이스에서 다시 제가 좀 했었던 방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MTA가 필링 됐을 때 일단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3분의 1 부분을 제거하는 거. 코로나 3분의 1 부분의 MTA가 필링된 걸 제거하는 것은 일단 그 부분은 쉬워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 코로나 3분의 1 부분은 호스트도 제거하는데 뭐 MTA 정도야 뭐 쉽게 제거하죠, 사실. 그래서 GGD나 뭐 핸디 파일, GGD 같은 걸로 쉽게 제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3분의 1, 최근 코로나 3분의 1은 뭐 MTA로 뭐 MTA를 제거하는 데 전혀 문제 없다. 그래서 이거 여기는 별로 걱정할 필요 없고요. 이제 미들 서드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제 근간 필링을 하고 나왔는데 근간 필링을 하고 나왔는데 MTA로 필링하고 나왔는데 뭐 엑스레이 찍어 봤더니 어, 언더필링이 돼 있다. 미들 서드까지밖에 근간성이 안 돼 있더라. 그러면은, 에피칼까지 안 돼 있어? 그럼 다시 뭐 제거하고 해야 돼.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보시면은, 일단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처음에 엑스레이를 확인했을 때, 초기 경화가, 올수 MT가 초기 경화가 3시간인데, 그 전에 엑스레이를 확인을 하자마자 빨리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초기 경화 전에. 그때는 아직 MT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서 GD나 이런 걸로 어, 게이츠 글리 드릴로 제거하고 그 위에 부분을 제거하고 그 밑에 부분은 파일이나 이런 걸 써서 물 좀 뿌리면서 물 같은 걸 넣고 핸드 파일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뭐 리엔도 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쑥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경화까지는 제거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종 경화, 뭐 하루가 지나고 뭐 2, 3일 지나고 나면은 최종 경화가 되면 아무래도 강도가 세집니다.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서드 부분이 제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좀 약간 고생을 하실 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만약 정말 제거를 할 거면. 그래서 물 뿌리면서 핸드파일을 이용해서 제거하고 하면서 좀 고생을 하고 하면서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에피컬 서드. 에피컬 서드는 사실은 이제까지 사실은 임상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에피컬 서드가 그, 그, 그 잘, MTA로 필링이 됐다. 그렇다면은 그걸 제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약간 뭐 1mm 짧게, 한 2mm 짧게, 뭐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 정도 차이로 그렇게 막 이게 막 그 임상이 막 판가름 난다고 보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엔. 그래서 뭐 1, 2mm 때문에 에피컬 서드를 뭐 제거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에피컬 서드 부분은 실제로 그게 제대로
에피칼 플러그, 그 MTA로 에피칼 플러그가 제대로 형성돼 있다면은 그 제거할 이유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대로 충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 에피칼 플러그 제대로 안 만들고 대충 그냥 거기 방사선상에 보일 정도만 대충 그냥 집어넣고 나왔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건 오히려 제거가 잘 됩니다. 왜냐면 대충 충전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에피칼 플러그 제대로 형성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대로 제거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논할 가치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미들 서드 부분이 혹시 막히거나 해가지고 좀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다 그러면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빠르게 그날 3시간 정도 지나기 전에 빨리 제거하시는 게 맞습니다. 빨리 제거하시고 다시 필링 하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TA 충전 시 NaOCl 사용에 대한 원칙과 효과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MTA 충전은 사실 NaOCl 사용하는 거랑은 사실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면 MTA 충전 NaOCl은 근간 성형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MTA 충전 과정과는 약간 분리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NaOCl 사용하든 뭘 사용하든 뭐 크게 상관없고요. 대신에 NaOCl 사용하고 나서 그냥 그 제거를 좀 어느 정도 그 NaOCl이 MTA 충전할 때 좀 많이 있거나 하면 좀 이게 그 MTA가 그 경화되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셀라인이나 증류수 같은 걸로 충분히 세척 후에 MTA 충전하면은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통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클로렉스딘, 헥사메딘을 사용하고요. 이게 헥사메딘을 사용하는 게 그 NaOCl 이런 걸 사용하면 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환자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환자 옷에다 떨어뜨린다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 러브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환자 목에 NaOCl이 뭐 들어간다든지 이러면서 환자가 어떤 케미컬 버닝 같은 게 생기고 이런 경우들을 몇 번 경험해 보다 보니까 NaOCl은 좀 무섭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저 사용을 안 하고 그리고 신기하게 이게 클로렉스진을 사용하고 나면서 약간 중간에 이건 MTA랑 좀 상관없는데 10년간 약간 플레이업이라고 하잖아요. 뭐 엔도를 하고 나서 중간에 갑자기 뭐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헥사민을 사용하고 나서 헥사민을 사용하고 나서 그런 경험을 별로 잘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게 진짜 헥사미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어, 주변에 같이 클로렉스를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플레어업을 잘 경험한 적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게 혹시 플레어업이 NaOCl의 독성 때문에 좀 생기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잠깐 가끔 좀 해보곤 하는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헥사미딘, 클로렉시딘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물어보신 것 중에 MTA 실러랑 지피콘 원콘 테크닉을 사용해도 충분한 밀폐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겠습니다. MTA 실러랑 지피콘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제가 개념적으로 그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MTA 실러가 뭐 충분히 경화만 잘 된다면은 MTA 실러가 경화된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MTA 실러와 지피콘 사이. 왜냐하면 MTA 실러와 지피콘은 그 접착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MTA와 GP0 사이가 또 그 중간에 그 어떤 계면 같은 게 형성돼서 그쪽으로는 충분히 세균 같은 게 들어나갈 수 있는 어떤 공간, 스페이스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꼭 완벽하게 좋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MTA 실러와 GP 사이에 틈이 발생 가능하고 또 실러도 강도가 좀 낮기 때문에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 MTA 단독 충전에 비해서는 밀폐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그 MTA를 하면서 투과를 어떻게 받냐, 이런 거에 관해서 좀 물어보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좀 잘못했던 걸 수도 있는데, MTA를 처음 사용하면서 개업해서 MTA를 사용하는데, 제가 MTA로만 필링을 할 거기 때문에, MTA만 따로 엔도를 할 때 따로 뭐 받는다고 하면은, 이게 그러면 환자들 같은 경우에 MTA를 선택 안 하고 GP콘을 선택하는 경우에 GP콘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GP콘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MTA라고 특별히 뭐 돈을 더 받지는 않고
저는 그냥 MT 대신을 충전한다고 대신에 그냥 포스트 값, 그러니까 코어 값에 그냥 가격을, 코어 값을 좀 높여서, 그래서 그냥 그 전체 금관 치료 값이 좀 높아지는, 약간 높아지는 걸로, 그걸로 해서 그냥 치료비를 받는 걸로 그렇게 저는 하고 있고요. 제 주변에 MT를 사용하시는 원장님들 중에는 MT만 따로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아서 뭐 금관당 10만 원 뭐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차지를 해가지고 이게 수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너무 그 뭐 많이 받는 게 너무 좀 많이 이렇게 받는 게 좀 자기 부담된다. 그래서 그냥 MT 값, 그냥 그 원가만 받고 한 2, 3만 원만 추가해서 이렇게 받는 경우도 계시고, 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개인 개업해 있는 원장님들 성향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까지 Q&A였고요. Q&A였고, 이제 제가 MT로 해서 이제까지 해결했었던 케이스들, 또 해결 못하고 실패했었던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를 좀 보여주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케이스는 2013년에 오셨던 케이스고요. 당시 30살 여자 환자였고, 이 보시면은 좀, 그, 페리페칼 찍을 때 좀 잘렸는데, 요 치아예요. 36번 치아인데, 여기에 고름이 나오고, 그리고 이쪽이 자꾸 좀 아프고, 근데 그 본 로스가 좀 심했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근데 치주낭은 깊지 않았어요. 별로 깊지 않았고, 그리고 보면 여기 뭐가 이렇게 뭐 철사 같은 게 뭐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먼저 어떤 거냐면, 그 양악 수술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전에. 양악 수술을 했던 케이스여서, 여기에 이제 플레이트가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와이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철사가 이렇게 있는 그런 뼈 안에 이렇게 있는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이걸 전에 다른 치과에서 갔었는데, 다른 치과에서 요거를 치료할 때, 요게 잘못해서 더 커지거나 하면은, 혹시나 이런 데 플레이트나, 이게 그 양악 수술할 때 여기 이쪽 그 뼈 접합부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치아를 발치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듣고 환자가 약간 겁을 먹고 왔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케이스가 뭐 잘 되면 좋지만 혹시나 잘못돼가지고 이게 더 커지거나, 뭐 물론 이게 지금 파노라마 2차원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이게 좀 가까워 보이는 거지, 실제로 보면 물론 꽤 이게 거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게 더 많이 넓어져서 뭐 이게 더 나빠지면 이게 이쪽에도 혹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걱정하면서 했던 케이스였는데요. 그래서 그 MT로 근관 4개를 찾아가지고 잘 필링했습니다. 약간 오버가 됐고요. 좀 오버돼서 필링을 했고요. 그러고서 그 부어 있거나 이런 것은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그냥 한 달 정도 있다가 별 이상이 없어서 그냥 크라운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환자분이 그냥 별 뭐 오질 않았어요. 사실 치과 잘 안 오고 하시다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를 낳고 뭐 결혼해서 애를 낳고 하시다 보니까 좀 바빠서 이제 못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지나서 와서 이제 파노라마 찍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찍었던 건데 이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나왔던 케이스고, 이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MT로만 필링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좋아지는 거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여기가 깔끔하게 치유가 돼가지고, 참, 기분이 좋다 이랬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게 2024년도에 사진인데, 이때까지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근데 메지알 쪽 캐널이 약간 뭐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뭐 아직 뭐 임상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이거는 치료가 잘 된 것 같다 이러면서 아직 만족해하고 있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피하게 끝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케이스는 이제 또 2012년도 제 개업 초기에 이때 왔던 환자분, 43세 여성 환자분이고, 요 21번 치아 21번 치아 이쪽 부분에 치근단 에피칼 리전, 치근단 뭐 리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버칼 쪽에 피스출라가 있어가지고 자꾸 고름이 나온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원래 세라믹 크라운이 돼 있었던 상태예요. 이맥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세라믹 크라운이 돼 있었던 상태인데, 그 세라믹 크라운이 돼 있던 거에서 아마 이게 계속 신경 쪽에 이렇게 자극이 가면서 펄프가 괴사돼가지고 이쪽에 치근단 리전이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때 그래서 요걸 제거하고
MT를 필링했습니다. 엔도트리프도 완성하고 그리고 나서 한 두 달, 한 달 반,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어, 크라운까지 세팅을 했어요. 밑에 보면 약간 오버필링이 돼 있는 거 보실 겁니다. 오버필링이 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아, 이것도 잘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오셨는데 이쪽 잇몸이 다시 부었다고 오셨던 거예요. 잇몸이 다시 부었대요. 근데 봤을 때 여기도 약간 에피칼 쪽이 좀 상태가 딱 좋아 보이진 않아요. 뭐 확실히 치조골이 확실히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고, 뭔가 잇몸이 다시 부어서 이게, 아, 역시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보면은, 이 에피칼 쪽에 오버필링 됐던 게 좀 흡수가 돼가지고 없어졌더라고요. 오버필링 됐던 게 흡수가 돼가지고, 아까 보면 여기 이렇게 하얀 게 있잖아요. 하얀 게 있던 게 흡수돼서 없어진 상태이고, 요게 이제 잇몸이 다시 부었다고 해서, 아, 그러면은 이게 제가 그때 판단했던 게 보통 이런 경우에 GP폰으로 만약 충전을 했다. 그러면은, 뭐 충전이 잘못된 건가? 뭐 이게 근간상이 잘못된 건가 해서 다시 뜯고 다시 GP콩을 제거하고 다시 근간 상용을 해서 또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이에요. 다시 근간 상용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MT를 일단 필링을 저는 MT를 필링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근간 내는 문제 없다. 이거는 근간 뭔가 이거 뿌리 쪽에 뭔가 문제가 있든지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에피코렉토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피코렉토미를 하게 됐고요. 여기서 이렇게 인시전을 하고 넘어가서 봤더니 여기 이제 식은단 루트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 봤을 때는 크게 루트가 뭐 아주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뭐가 크게 문제가 있어 보지 않는데 약간 꺼멓게 뭐가 뭐 좀 보여요. 약간 이게 약간 에피칼 칼큘러스 그러니까 어, 레디큘러 칼큘러스라고 하나요? 엑스트라 레디큘러 칼큘러스라고 하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쪽 바깥쪽 부분에 좀 약간 치태 같은 게, 치석 같은 게 좀 있어 보였던 게 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가 보여서 이 부분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라냈고. 근데 보통 에피코엑토미를 할 때 힘든 점이 뭐냐면 이걸 제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보통 레트로그레이드 필링을 하셔야 돼요. 보통의 그 에피코엑토미 같은 경우. 근데 MTA로 필링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그냥 잘라내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미 MTA로 필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이 에피코렉터미를 하기 훨씬 쉬워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걸 레트로그레이드 필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케이스다. 그러면 저는, 저 잘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저거에 대응되는 뭐 기구도 뭐 작은 작은 마이크로 미러도 사야 되고, 뭐 그거에 맞는 뭐 초음파 뭐 기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레트로그레이드 필링 하는데 드는 그런 기구도 사야 되고 해가지고, 막 그런 걸 해가지고 현미경도 사야 되고 해야 되나? 막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1번 쪽이고, 1번이라서 시야도 좋고, 그래서 들어가서 자르고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냥 자르고만 나왔어요. 자르고 나왔는데, 나와서 봤는데, 이렇게 여기 에피컬 부분이고, 이게 여기 보면 MT로 돼 있는 부분이, 검은 건 전부 MT로 필링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MT로 필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쪽 부분이 약간 검은 게 있어요. 여기 뭐 약간, 여기에, 저는 너무 미세해가지고, 요 정도 때문에 이렇게 문제 생겼나? 약간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좀 생겼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쪽 부분에 이런 칼큘러스나 에피칼 플렉 때문에 플렉 세균 덩어리죠. 세균 덩어리들이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염증을 일으켰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나와서 그냥 딱 보여주다시피 사진에서 보여주다시피 그냥 자르고만 나왔어요. 레트로그레이드 필링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자르고만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013년도에 그때 괜찮아서 사진 찍었고, 이 이후에 2023년도 사진입니다. 2023년도, 10년 지난 사진인데, 여전히 괜찮아요. 잘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거. 이게, 그 이후에 그 찍은 날 사진을 잘 안 찍는 이유가, 여기 문제가 별로 안 생겨서 찍을 일이 별로 없어서 그냥 파노라마만 찍게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파노라마 찍어서, 그거 요거만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굳이 여기를 막, 찍은 날에 굳이 환자가 불편해하지 않는데, 찍을 이유가 없다 보니까, 찍은 날 사진이 막, 그 예후에 나중에 막 잘 안 남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2023년까지 잘 쓰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어, 치근간 내, 근단 내에 MT의 필링만을 안 될 때, 이렇게 에피코엑토미로 했던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이 환자는 이제 56세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이 환자는 뭐,
전체적인 치아 문제 때문에 오셨고요. 여기 위에 구치부들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이것들을 다 뽑고 결국에는 어, 남은 몇 개 치아 남겨놓고 RPD를 들어가기로 했어요. 위에 어, 상악 RPD를 들어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상하 RPD 들어가는데 여기 13번하고 23번은 다시 엔도를 다시 하고 여기다 서베이드 크라운을 하고 RPD를 하자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세웠던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하는데 이제 23번을 리엔도를 했어요. 리엔도라고 제거를 하고 이거 리엔도를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올스 MT로 이렇게 충전을 했습니다. 근데 리엔도를 하고 올스 MT를 충전을 했는데 요 이제 치근달 리전 음, 에피칼 리전이 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이 크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2013년 7월 10일 충전을 끝내고 7월 23일 날, 이게 한 2주 지나고, 이때도 똑같았고요. 그 이후에도 근데 계속 이게 나아지가 않아가지고, 아, 이것도 이쪽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싶어서 이것도 에피코엑토미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떼고 들어가서 에피코엑토미를 했는데, 이건 처음 들어가자마자 딱 보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기에 검게 여기 좀 이게 뭐가 이렇게 치주 뭐 조각인지 뭐 섬유 조각이 좀 가려서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 이쪽에 벌써 검게 칼큘스가 보였어요. 그래서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건 좀 사진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요 칼큘러스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자르고만 나왔어요. 레트로그레이드 필링이나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자르고 댕강 자르기만 자르는 것까지만 하는 건 사실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자르고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르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2013년에 이걸 하고 그 이후에 RPD 하고 잘 쓰시다가 2017년에 오셨어요. 2017년에 오셨는데 잘 쓰고 계시다. 여기 MT 필링 두 개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에피코엑터미 했던 케이스고 그래서 그 이후에 2025년도에도 잘 쓰고 계시다. 이때는 나중에 RPD가 싫다고 하셔서 뭐, 뭐 임플란트까지 했었던 건데 이때까지도 잘 쓰고 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극복했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이 환자는 이제 최근 환자였는데 보시면은 43세 여자 환자분, 여자 환자분인데 여기 크랙이 있다고 해서 뒷살 쪽에 크랙이 있었고 아프다고 하셔서 엔도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엔도를 했던 케이스고요. 근데 엔도를 하는데 제가 약간 뭐 2캐널밖에 못 찾았어요. 원래 보통 3캐널 이상 되잖아요, 보통. 근데 2캐널밖에 못 찾아서 이상한데 하면서 2캐널 찾고 그냥 어쨌든 MTA로 필링을 했는데 필링을 하고 나서 그냥 봤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야? 왜 메이저 쪽 캐널이 뭔가 제대로 필링이 안 돼 있지?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때는 제가 바빠가지고 이걸 하고 나서 그냥 보내고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오셨어요. 일주일인가 10일 정도 있다가 오셔가지고 10일 정도 있다 와서 그때 와서 다시 한번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10일 정도 있다가 뭔가 매지어 쪽에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10일 정도 CT도 찍고 그때 다시 이렇게 왔는데 여기 보면서 이제 코어를 좀 제거하고 다시 들어와서 여기 오리파이스 부분에 MTA가 있었는데 그 오리파이스 부분에 MTA를 제거하고 이거는 쉽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대로 제거하고 했는데 다시 잘 찾아보니까 링구알 쪽에 또 캐널이 있더라고요. 링구알 쪽에 캐널이 있고 해가지고 그 좀 MTA 있던 거 좀 이쪽에 있던 것들을 제거하고 들어가서 결국엔 다시 또 필링을 다 이렇게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건 왜 보여주냐면 그냥 MTA도 충분히 제거 가능하다. 오리파이스나 요런 쪽 부분은 충분히 제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특히나 뭐 10일 정도 지나고 나서도 다 경화가 돼서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필링을 잘 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제가 개업하고 초기에는 CT가 없었는데 2022년 뭐 그때쯤에는 CT를 사가지고 그때부터 CT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CT를 찍어봤는데 이 보시면은 처음에 MTA 처음에 필링하고 나서 사시는데 그때는 그 메조 링구알 캐널이 지금 여기가 보면은 그때 못 찾았던 거예요. 메조 링구알 캐널을 못 찾아서 이쪽 부분이 보면은 좀 비어있는 검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메조 보컬 쪽만 필링이 돼 있고 메조 링구알 쪽이 필링이 안 돼 있는 그런 사진이다.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서 필링하고 나서 다시 CT를 찍었어요. 그래서 필링하고 나서 CT를 찍었는데
그 봤더니 그게 해서 다시 이쪽 링과 쪽이 이렇게 다시 충전됐다. 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해서 MT를 한다고 해서 꼭 뭐 리엔트리가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미싱 캐널이 있으면 다 충분히 리엔트리 할 수 있습니다. 뭐 아까 말했듯이 오리파이스나 코로나 3분의 1 부분은 충분히 다 제거 가능하고 미들 쪽도 뭐 충전만 제대로 안 돼, 뭐 충전 너무 제대로 안 됐고 그러면은 충분히 다 제거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이 케이스는 뭐냐면 이것도 2012년도에 12년도의 케이스인데 제가 개업해서 얼마 안 됐을 때요. 개업해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참 이 케이스를 보면 참 제가 또 참 젊었을 때 참 내가 참 무모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보면서 14년 전에 내가 저랬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케이스인데 넘버 16번이 밥 먹다 부러져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치아가 부러져서 오셨던데 그래서 그 크라운 프랙처가 돼 있고 해서 이건 엔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엔도를 하고 보초 치료를 완료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엔도를 한데 근간을 3근간을 찾았어요. 3근간을 찾아서 NTA를 충전을 했던 케이스고 그래서 크라운까지 했어요. 이렇게 요차예요. 요차 그래서 크라운까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돼서 잘 쓰나 보다 했는데 이때 3월 달이었는데 잘 쓰나 보다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아프다고 씹을 때 아파서 못 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16번이면 이거 4캐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처음 중간 치료할 때 4캐널을 못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4스캐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6번이지만 한번 에피코엑토미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 전에 뭐 전치부를 해봤으니까 6번도 한번 해보자 라고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지금 같으면 CT를 찍어서 확실하게 보고 또 에피코엑토미도 좀 쉽지 않게 안 하고 막 그냥 저기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리퍼하거나 뭐 이럴 것도 같은데 이때는 좀 젊은 마음에 젊은 혈기에 그냥 다 살려보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에피코엑토미를 해봤어요. 에피코엑토미를 했는데 사진이 없는데 에피코엑토미를 했어요. 제가 지금. 근데 에피코엑토미를 하는데 어떻게 하긴 했어요. 근데 MB2 캐널이 있더라고요. MB2 캐널이 있는 것까지 봤어요. 제가 거울로 어떻게 봤는데 이게 워낙 6번에다가 거기다 MB2 캐논은 더 팔라타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을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구라든지 그 좁은 데로 넣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이거는 MT로 필링 안 돼 있으니까 매주 MB2 캐널이 MB2 캐널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제대로 찾지 못해서 MT로 필링도 안 돼 있는데 거길 또 레트로그레이드 필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레트로그레이드 필링도 못 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서 하고 나왔는데 결국 또 아프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식수를 해보자. 제식수를 하는 걸 좀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참, 역시 그래서, 젊을 때 참 내가 참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이 요즘 드는데. 그래서, 근데 요거를 제식수를 할 때, 제식수를 하는 걸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발치를 완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발치를, 온전하게. 이 루트에 손상 없이 부러지지 않게. 뭐, 다른 치아들도 다 뭐 힘들지만, 특히나 이 상악 제일대구치. 이거는 뭐 발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를 발치를 온전하게 발치한다?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그래서 교정을 해서 이제 좀 교정 치료를 해서 이걸 좀 이렇게 치아를 좀 냉출시키고 정출시켜서 한번 발치를 해보자 해서 재식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라켓을 붙이고 여기다가 이제 와이어 014 나이타인즈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여기 밑에 걸어서 이걸 좀 정출시키는 걸 했어요. 한 2주 정도 했습니다. 2주 정도 해가지고 요거를 정축을 좀 어느 정도 시키고 물론 크라운을 제거했죠. 크라운을 제거해야지 위에 이제 교합이 닿는 게 없으니까 위에 올라갈 공간이 있을 테니까 이걸 이 정도로 해서 요거를 정축을 시켰어요. 정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식술을 했습니다. 제식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피직스 포셉이라고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피직스 포셉이라고 그 발치를 좀 이렇게 잘 쉽게 원활하게 하는 포셉이 있어요. 그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써서 아주 천천히 아주 아주 적은 힘을 줘서 제발 부러지지 말라. 제발 부러지지 마라. 이런 기도를 하면서 아주 천천히 아주 한, 그래도 꽤 그렇게 아주 어렵지 않게 뽑았던 것 같아요. 한 5, 6분 동안 이렇게 힘을 서서히 주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스르르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뽑아서 봤더니 여기에, 여기에,
여기 MB2 캐널, 이게 화살 보면 요 MB2 캐널이 있었던 걸 발견했습니다. MB2 캐널, 여기 보시면 여기 MB2 캐널인데, 그래서 여기를 레트로 그 뽑은 상태에서 핸드파일에 이런 걸 써서 이쪽을 뒤에서 이제 나이타이로 성형을 근간 성형을 하고 뒤에서 이제 핸드파이로 성형을 하고 여기를 이제 올스 MT로 충전을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루트나 근간은 아예 건들지 않았어요. 다른 루트나 근간도 보통 이런 게 뭐 깎아서 MTA로 필링하고 하는데 이미 나는 MTA로 이쪽을 필링을 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MTA로 필링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더 손볼 게 없다. 그러므로 MB2 캐널만 근간 충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만 손을 댔고 여기만 충전하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거 집어넣고 아까 말했던 이게 피직스 포셉. 이 포셉이 그 당시에도 꽤 비쌌어요. 그 당시에도 한 7, 8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에. 7, 80만 원 해서 그때 수입이 안 돼가지고 그때 외국 사이트를 찾아서 외국 사이트에서 직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아마 아마 그냥 우리나라 한국 뭐 치과 그 쇼핑몰에 인터넷 쇼핑몰 그 치과 덴탈 쇼핑몰에서 다 판매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걸 써가지고 발치를 했고 그래서 집어넣고 그 이후에 이걸 원인을 제거했더니 통증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확실했구나. 엠비트 캐널이 이거의 통증의 원인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 한 달 있다가 그때 8월 달에 이때 재식수를 했으니까 한 달 정도 있다. 생각보다 이게 재식수를 하고 나서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려도 되더라고요. 한 달 정도 기다리면은 보통 치주가 좋으면은 잘 붙어요. 그래서 바로 한 달 만에 크라운 세팅했습니다. 크라운 세팅했고 통증이 없다고 해서 잘 썼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MT 필링 하고 나서 여기 사진이에요. 그 제식수를 하고 나서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트로그레드 필링 했던 게 화면에 나오고요. 이러고 나서 2013년도 사진. 그래서 2018년도에도 모셨어요. 그래서 모셔서 이때도 잘 썼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잘 안 오셔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것도 이렇게 해서 극복했던 케이스다. 그래서 그랬던 케이스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MBT 패널을 그냥 처음에 엔도 할 때 MBT 패널을 잘 찾을 것이지 너무 어렵게 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뭐 지금 했어도 MBT 패널을 잘 못 찾을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리프렌테이션을 했었어야 됐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저는 되게 이런 쪽에서는 그 자연치를 살려보겠다는 어떤 그런 열정? 그런 거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그때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제가 원내생 때, 2007년인데 저 원내생 본과 3학년 때 했었는데, 본과 3학년 때 제가 두 번째로 엔도했던 케이스예요. 두 번째로 엔도했는데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엔도하고 크라운 했는데 계속 아프다고 해서 결국엔 그때 CT도 잘 안 찍었어요. 그때는 사실 CT도 잘 안 찍던 그런 시대였는데 하도 좀 아프다고 계속 안 좋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보조과 선생님이랑 얘기해서 그때 CT를 찍어봤더니 딱 봤더니 근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Y자 근간, 리버스 Y자. 그러니까 근간이 치근단, 그 에피컬 서드에서 분지되는 이렇게 이게 부분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보더니 그 전에는 그 보존과 선생님이 자꾸 야 네가 엔도를 못해서 이거 이런 거야 하면서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다가 이 사진을 보더니 아 어쩔 수 없었겠구나 라고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때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어려운 케이스구나 하면서 그때 당시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걸 에피코렉터미를 했어요 이거를 에피코렉터미를 했는데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위에 보면 사이너스 있잖아요 사이너스에 있어서 에피코렉터미를 하기도 좀 쉽지 않아요 이게 에피코렉터미 근데 아무튼 간에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에피코렉터미 했어요 제가 옆에서 어시스트를 했어요 봤는데 거의 뭐 여길 잘라요 여길 잘라요 거의 이쪽 부분 정도는 아니고 거의 지금 보면은 포스트까지 하고 해서 치아 치질이 많지 않은데 거의 한 요 정도 잘라요 거의 반 자른 것 같아요 루트에 반 자르고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제가 레트로그레이드 필링을 안 하시냐 근데 레트로그레이드 역충전도 안 하시고 그냥 자르고 그냥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될까 했는데 역시나 경우에는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환자가 아프고 여기 붓고 막 난리 나가지고 결국엔 발치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었던 케이스 그래서 우리가 원내생 때는 이거 참 이것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시면 원내생 때 엔도 두 번째 하는 그 어린 학생이 이렇게 환자 매니지 하기도 힘든데 맨날 그 환자한테 가서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하다가
그 환자는 자꾸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면서 네가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는데 그때 참 힘들게 했는데 나중에 환자를 매니지하는 게 환자한테 이걸 결국 뽑아야 된다고 막 말을 했던 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하고 결국은 임플란트를 할 때 제가 한 50만 원인가 보조를 하고 환자 반 내고 해가지고 선배한테 가서 이게 임플란트를 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때는 원내생 때는 실패를 봤고 이 리버스 Y에 대해서 근데 이제 개업하고 2012년도에 이제 개업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일곱 번째 케이스인데 29살 여자 환자였는데 이 환자분은 저희 치과 직원이었어요. 치과 위생사. 치과 위생사 직원이었는데 이쪽 보시면은 25번. 25번 치아에 이쪽 보면 여기가 이제 충치가 있었어요. 이게 예전에 뭐 이렇게 그 수복물이 돼 있었는데 그 수복물이 거의 신경에 거의 가까워서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25번인데 여기를 엔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쪽 부분. 여기 제가 그때 사진 좀 더 잘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꼭 끝에 쪽에 찍어가지고 아무튼 런 식으로 됐었던 걸 엔도를 했고요. 그래서 MTL 필링 했어요. 패널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마치를 완료했어요. 10월 19일 날. 근데 또 아프다는 거예요. 계속. 그마치로 잘 된 것 같은데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직원인데 아프다고 하고 그래서 아, 이거 뭐지 하다가 안 되겠다. 이것도 또 리플란테이션 해보자. 재식술 해보자. 이때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CT가 없기 때문에 CT가 없어서 이걸 뭐 CT를 봤으면 확실히 더 쉽게 발견했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리플란테이션을 하기로 하고 그 교정을 좀 하려고 했는데 교정도 하는데 막 제가 그때 교정도 잘 능숙하지 않아가지고 와이어를 좀 이상하게 걸고 했더니 계속 아프기만 하고 해서 와이어도 제대로 못 걸었어요. 제가 한 2주 정도 와이어 제대로 걸어서 좀 정수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걸고 그냥 거의 그냥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발치를 했어요. 그래서 속옷이니까 그래도 좀 하다 보면 발치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발치를 했는데 그래서 발치를 했는데 그때 제가 한 10분가량 10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계속 힘을 약하게 줘가지고 한 10분 동안 발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치해서 보니까 이것이 리버스 Y 캐널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치근단 쪽에서 이렇게 분지되는 캐널. 요 밑에 부족 캐널은 그 제가 원래 원래 발견했던 캐널이고 이 위에 쪽 캐널이 이게 뽑고 나서 발견된 그 캐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고 안 되겠다. 여기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밖에서 이게 사진 찍었던 건데 그래서 여기서 핸드 파일을 이용해서 여기를 좀 그때 그냥 근간 성형하고 여기다 또 MT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캐널 돼가지고 여기를 캐널 필링하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한 달 지나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캐널 있었던 거 그렇게 쓰고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한 그렇게 됐었는데 근데 이렇게 되고 나서 이 직원이 한 1년 있다가 그만뒀어요. 저희 1년이 아니지. 1년 정도 있다가 그만두고 했는데 이때 크라운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뭐 교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정을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2018년도쯤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너 지금 잘 지내냐 해가지고 말을 한 다음에 요 치아 잘 있는지 한번 사진 좀 찍어서 보내달라. 너 근무하는 치과에서 요 잘 있는지 사진 좀 엑스레이 좀 찍어서 보내달라. 내 예우가 궁금하다 해서 보내달라 해서 보내줬는데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사진을 보냈어요. 이게 컴퓨터 모니터에 그쪽 치과 컴퓨터 모니터에 있는 걸 그냥 찍어서 보내다 보니까 여기 자꾸 컴퓨터 그 모니터 그 물결문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읽는 거야. 그리고 보면 이게 그때 당시 교정 치료를 한다고 프라운드 벗겨놨더라고요. 프라운드 벗겨놓고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서 아무튼 그냥 치아는 잘 있는 걸로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내생 때는 좌절을 했던 케이스지만 그래서 개업하고 나서는 그래도 좀 해결법을 찾아서 이런 극복할 수 있었던 케이스다라고 생각해서 좀 뿌듯했었던 케이스고요. 이 케이스도 뭐냐면 또 2014년도에 했던 케이스인데 37번 치아인데 잇몸이 안 좋다고 자꾸 여기서 이 차가 막 많이 흔들리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계속 뭐가
그쪽 잇몸 쪽이 막 자꾸 피스툴라 같은 게 막 나오고 뭔가 계속 안 좋다고 하면서 왔던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그 치근달 병소가 있었고 특히나 이쪽에 병소가 좀 컸습니다. 이쪽에 이게 메지알 쪽에 병소가 컸어가지고 그래서 이 환자를 어 엔도를 했어요. 근데 엔도를 하는데 리엔도를 했죠. 리엔도 엔도를 했던 걸 제거하고 지피콘을 제거하고 리엔도를 하는데 여기 퉁치 뜨고 있었던 거 해가지고 아니면 제가 실수했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서비칼 주문에 서비칼 쪽이 퍼포레이션 됐어요. 서비칼 쪽이 퍼포레이션이 돼가지고 여기도 MTA로 필링을 하고 어쨌든 MTA로 필링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위에 경과관찰을 했는데 한 두 달 지났는데도 여기가 치근난 병서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이쪽에 계속 안 좋은 거예요, 뭔가. 그래서 아 이것도 그냥 이때쯤 되니까 내가 리프렌 제식술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젠 그냥 제식술 빨리 하자. 빨리 해서 그냥 결과 쇼부를 보자. 뭐 속된 말로 빨리 승부를 보자. 뭐 생각을 해가지고 리프렌테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이렇게 뭐 교정적으로 정출도 안 했어요. 그냥 이건 뭐 이 정도면 그냥 하겠지 해가지고 그냥 빼냈는데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 퍼포레이션 데이터 부분이고 요 부분을 뽑아서 보는데 요쪽 부분인데 보면은 이 사진이 좀 이렇게 그 초점이 안 맞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쪽 부분에 보면은 약간 하얀 부분이 있고 약간 이게 주황색 살구색 같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지피콘 남아 있는 거예요. 지피콘 남아 있는 거랑 이게 MT. 그러니까 보면은 그 지피콘으로 필링을 하고 나서 리엔더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지피콘을 다 제거를 하지 못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어느 정도 물론 했을 때 어느 정도 제거는 되겠지만 100% 제거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지피콘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도 어떤 감염 소스가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자 사진 안 보죠? 여기에 이스머스가 있었어요, 이쪽에 혁부. 이쪽에 이스머스가 있어요. 거의 C캐널이었어요. CCA 캐널 그런 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그 이스머스가 있다 보니까 여기 때문에도 또한 어떤 감염의 소스가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를 다 깎아서 이쪽 부분을 다 핸드피스 버로 이렇게 딱 깎고 파가지고 레트로그레이드 필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 다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일단 리프레텐션 하면은 일단 확실해요. 리프레텐션 하면 뒤에서 보이니까 눈을 확실하게 명백하게 뭐가 보이니까 하고 나면은 이게 된다 안 된다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한 3, 4, 그래서 크라운 세팅을 5월 달에 했고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봤는데 물론 증상이 많이 없어져서 크라운 세팅을 했었는데 치조골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게 보여요. 이게 이때에 비해서 5월에 비해서 9월 달에 좀 많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2016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왔어요. 이때 보면은 훨씬 많이 좋아진 게 보이죠. 이쪽이 이제 완전히 나아진 게 보였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 처음에 이때에 비해서 2014년도에 비해서 한 2년 지나니까 확실히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이후에는 또 이 환자분이 안 오셔가지고 그래서 잘 쓰고 있는지는 지금까지 잘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피하게 끝났다. 여기까지는 해피했던 거였고요. 이거는 이제 이 케이스는 해피한 케이스는 아니고 좀 더 MTA 충전 케이스도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과 같이 좀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가져온 케이스인데요. 뭐냐면 2022년도에 이 환자분이 처음 오셨어요. 저희 치과에. 처음 오신 그날 봤는데 37번이 팔쿠션 할 때 아프시고 크랙이 좀 있어가지고 크랙이 있었어가지고 요 37번을 엔도를 하고 뭐 크라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처음 날이었어요. 초진으로 오셨나. 그래서 이때 보니까 여기 크랙이 있었고요. 이쪽 크라운 부분에 크랙이 있었고 그래서 드라이버들이 역시나 여기 안에서 봤을 때도 크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엔도를 했었고 근데 엔도를 하면서 제가 파일이 좀 부러졌어요. 첫날에 메잘 쪽 캐널이 파일이 부러져서 끝에 쪽 부분이 부러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다음번에 바이패스를 시도해보고든지 뭘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이 환자가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오지? 뭐 어떻게 됐나? 뭐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있다 갑자기 제가 없을 때 오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진료하고 있는데 갑자기 데스크에 오시더니 차트랑 방사선 사진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환자분이. 그리고 가지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와서, 원장님, 저한테 얼마를 보상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다른 치과를 갔는데, 거기에서 파일이 부러졌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다른 치과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가, 메지알 쪽에 파일이 부러진 게 있어요, 여기. 뭐 파노라마 사진을 지금 확대해서 보는 건데, 이렇게 파일이 부러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인정을 했어요. 이거 내가 한 게 맞는데, 맞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맞는데 내가 한번 해결을 해볼까? 이렇게 환자분을 얘기를 해보고 좀 내가 해결을 해볼까? 했는데 환자분이 저를 믿질 않아요, 이제. 첫날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환자분이 다른 데 가서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 엔도할 때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환자분이 저를 믿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결국엔 그래서 돈을 배상하고 물어줬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현대해상을 통해서 그 합의금을 지급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더니 합의금이 한 41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400, 411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411만 원이 나왔고 그 411만 원 중에 제가 부담했던 거는 한 86만 원 했고 그 현대해상에서 지급했던 게 320만 원. 요 정도 지급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파일 좀 부러졌을 때 잘못되면 적어도 400만 원 이상을 어, 보상을 해줘야 될 수 있구나. 이걸 꼭 명심하시고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2년도인데 지금 2026년, 2027년 앞으로는 더 높아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특히나 이거는 그 치아가 그 크랙도 있고 그 엔도 중이었기 때문에 좀 치아에 대해서 어떤 정도 치아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걸 참작을 해서 이 정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게 합의한 거기 때문에 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이 정도 금액이 나왔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자기 분담금을 이렇게 한번 하고 내고 나니까 한 10년 동안 제가 냈던 어떤 그 보험료?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털린다. 뭐, 털렸다고 하면, 뭐, 하여튼 그때 그 비용을 써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후에 또 이제 할증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험료가. 할증이 돼서, 뭐, 1년에 한 40 몇만 원 내는 게 한 70 몇만 원으로 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파일을 한 세네 번만 쓰면 거의 바꾸고 되게 좀 조심스럽게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 이 케이스는 마지막 케이스인데, 이때 이 환자분 같은 경우 42세로 왔었는데, 36번,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태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치주도 안 좋고, 뭐 치근 단축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지금 같으면 그냥 뽑고 바로 임플란트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좀 혈기왕성한 그 젊은 나이에, 젊었던 제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 되나 안 되나 해보자. 뭐 이것까지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까지 되나 설마? 근데 이거 하면서 막 괜히 엔도하고 또 막 나중에 정 안 돼서 리플란테이션 또 하고 막 이렇게 단계 밟아가면서 하다 보면 환자가 또 힘들어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리플란테이션 해보고 좀 좀 좀 이렇게 예후가 좋아 보이고 좀 나아지게 보이면은 그때 가서 리엔도를 하자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약간 거꾸로 됐죠. 그 순서가 거꾸로 됐죠. 그래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리플란테이션 했어요. 그냥 그래서 아예 뽑아봤어요. 이건 뭐 치주도 별로 안 좋고 해서 그냥 발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봤더니 역시나 이쪽에 자체 칼큘러스였어요. 그래서 이걸 다 제거를 했고, 그런데 뭐 안 좋은 거 다 제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에 에피칼 쪽도 안 좋아서 그냥 여기서 그냥 딱 깎아서 여기 뭐 지피콘 있는 것도 좀 제거하고 이쪽 부분을 프랩을 다 한 다음에 레트로엠티로 다 필링을 했어요. 레트로엠티로 올센틴으로 했나? 하여튼 MT로 필링을 했어요. 필링을 하고 나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필링을 하고 나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 달? 한 달 정도 이게 와이어를 이렇게 고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설마 얼마 좋아질려나, 뭐 그냥 저도 약간 실험적인 마인드로 그냥 이렇게 했었던 케이스인데, 그래서 한 달 있다가 이 와이어를 풀었습니다. 와이어 풀고, 그래도 좀, 원래 그렇게 모빌리티가 심한 케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진짜 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나중에는. 나중에는 진짜 뼈도 많이 생성되고, 그래서, 진짜 좋아지네? 가능성 있네? 그래서 싶어서, 이때 와서 리엔도를 했어요. 이때 와서 위에 쪽을 리엔도를 하고, 요때 보면 여기에 비해서 뭐가 좀 다르잖아요. 이때 와서, 6월 달에 리엔도를 하고, 그 나중에 크라운까지 세팅을 했습니다.
크라운 세팅을 했는데 이 환자가 크라운 세팅할 때도 하고 나서도 완전히 100%는 아니었어요. 100%까지 뭐 이렇게 완전히 씹을 정도는 아니었고 좀 씹을 좀 딱딱한 거 씹으면 좀 안 좋은 좀 딱딱한 건 못 씹는 정도? 좀 약한 건 씹겠는데 딱딱한 거는 못 씹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세팅을 하고 근데 이후에 환자분이 지방으로 가셨어요. 일을 하셔야 된다. 일을 하셔야 된다고 지방을 가셔가지고 못 봤어요, 그동안. 못 보고 어떻게 지냈는지 그 이후에 생사를 모르고 지내다가 한참 2022년도에 오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나타났는데 보니까 그 치아가 없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지방에서 그 치아가 안 좋아서 결국 뽑고 브리지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요랬던 케이스를 좀 살렸다고 나름 뿌듯했는데 결국에는 한 몇 년 못 버텨. 한 3, 4년? 한 4, 5년 버텼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한 4, 5년, 2017년, 18년 정도에 뽑았다고 했었으니까. 물론 나름 그래 4, 5년이라도 뭐, 살렸으면 나름 선방한 걸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 살리고 실패를 했었더라. 이렇게 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했던 케이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